안녕하세요, 하루키드입니다. 매달 제가 경험한 책과 영화를 소개하고 추천하는 월간 읽고 보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2월에 보고 읽은 것들을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2월에 되게 보고 싶었던 영화 두 편이 있었는데 두 편 다 영화관에서 보고 왔습니다. 브루탈리스트랑 미키 17 이렇게 두 편이었는데, 먼저 브루탈리스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브래디 코베라는 감독이 연출한 영화이고, 내용을 잠시 설명해드리자면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계 헝가리인 건축가 라슬로 토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생기는 일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라슬로의 천재성을 알아본 부유한 사업가 해리슨의 제안으로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설계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거든요. 그 모든 이야기들을 거의 3시간 반에 걸쳐서 이야기해주는 아주 긴 영화입니다. 개봉하기 전부터 러닝타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3시간이 넘는 영화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저도. 하지만 영화 자체가 지루한 부분이 거의 한순간 도 없었고 나름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좋았던 점은 한 사람의 밝은 면부터 지독히 어두운 면까지 숨김없이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좋았던 동시에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그런 사실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한 개인이 결코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앞에 두고 섰을 때 얼마나 무기력해질 수 있는지, 또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보게 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3시간 반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루하다거나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화의 오프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최근 몇 년간 봤던 영화들의 오프닝 중에는 정말 독보적이었던 그런 씬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랄까요, 진짜 영화관에서 영화 볼맛 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굉장한 해방감을 선사해주기도 하고 심장을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두근거리게 만드는 멋진 오프닝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또 감독의 의도대로 영화 중간에 인터미션이 15분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인터미션 없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중간에 하기는 했어요. 그 정도로 몰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라즐로 토스라는 건축가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는 내용인데, 이 영화에서 크게 느꼈던 점은 그가 남겼던 건축물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거였거든요. 저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창작물은 결국에는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그 창작자의 것이 아니고 그걸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 라슬로 토스가 만들었던 건축물들을 보면서 창작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 작품을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맞지만, 그와 동시에 그걸 만들어낸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슬픈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영화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결말이 모호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특히 그의 건축물들을 마지막에 평가하는 장면들이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과연 이 주인공인 라슬로 토스가 그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어 했던 건 무엇일지, 그 창작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하나의 완결성을 갖는 무언가일 수도 있었을 텐데, 다양하게 해석되는 그의 작품들을 보니 뭐랄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 신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오니즘을 옹호하는 영화라는 해석도 있고 오히려 비판한다라는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 영화에 똑같은 주제에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영화가 참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을 약간 다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재밌게 잘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관에서 내려가기 전에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똑같은 돈을 내고 3시간 반짜리 영화를 보면 또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영화가 길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는 거랑 집에서 보는 거랑 감흥이 다를 것 같아서 꼭 영화관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영화는 봉준호 감독님의 미키 17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기다려왔던 영화잖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개봉하자마자 바로 보러 갔다 왔습니다. 줄거리를 잠시 이야기해보자면, 위험한 일에 투입되는 소모품으로 죽으면 다시 프린트되는 미키가 17번째 죽음의 위기를 겪던 중 그가 죽은 줄 알고 미키 18이 프린트되면서 벌어지는 예측 불허의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 솔직히 영화를 보기 전에 기대도 많이 했지만 걱정이 더 컸어요. 저는 영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을 할까봐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뭔가 안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봉준호 감독님의 최고의 영화다,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또 멋진 영화 하나를 해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전체적으로는 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고 착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또 영화가 마냥 친절한 영화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감독의 내공이 고농축으로 들어간 씬들도 저는 꽤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만든 한국 감독 봉준호이기 때문에 또 차가운 머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바라보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영화를 평가해야 될지 조심스럽기는 한데 영화관에서 보기 충분히 만족스러운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주연 배우였던 로버트 패틴슨의 연기가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좋았던 연기는 특히 목소리 연기들이었거든요. 이 목소리의 톤만으로 어떠한 캐릭터인지 적절하게 잘 그려낸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영화의 디테일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약간은 납작하게 느껴지는 만화 속 캐릭터 같은 느낌이었고 영화의 연출도 그러한 면들을 부각시키는 것 같아서 특유의 기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애스테로이드 시티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러한 지점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했고요. 그리고 또 영화 후반부에서는 영화의 내용 때문인지는 몰라도 드니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의 라이트한 버전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영화인데요. 그 기대감을 완벽하게 메워주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재밌게 감상했고 친구들에게도 영화관에서 한번 꼭 봐라 할 정도의 재밌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미 흥행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 영화가 더 잘 돼서 자랑스러운 한국의 재능 봉준호 감독님이 멋진 영화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2월에 재밌게 읽었던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버진 수어사이드라는 소설책인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출판사에서 적어둔 책 속의 첫 번째 문장이 이렇거든요. 그날 아침은 리즈번가에 남은 마지막 딸이 자살할 차례였다. 이번엔 메리였고 터리지처럼 수면제를 삼켰다. 이 소설은 1970년대 중산층 리즈번가의 5자매가 모두 자살해버리는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같은 동네에 사는 소년들의 시선으로 그려내는데요. 이 작가의 굉장히 말이 많은 그런 문체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쉴 새 없이 쏟아내는 단어의 흐름에 약간 서핑을 하듯이 파도를 타게 되는 그런 재미가 저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이 많은 작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머러스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5자매가 자살해버리는 내용의 이야기를 유머러스한 문체가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불쾌하지 않게 그걸 잘 해낸 것 같더라고요. 작가의 특유의 문체 때문에 그들의 죽음이 우습게 보인다거나 가볍게 느껴지거나 그런 부분이 생기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그걸 바라보는 화자인 그 10대 소년들에게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멋진 글쓰기였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설은 굉장히 명확한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소설이지만 끝까지 읽어도 굉장히 어리둥절한 기분을 들게 하는 소설이었고요. 또 신기했던 점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읽었던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도 하나 찾아냈는데요. 이 작가는 이 소설을 직장에 다니면서 근무 시간에 몰래 쓰다가 걸려서 해고됐었던 적이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여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2월 달에 읽고 본 것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3월에 또 다른 재밌는 책과 영화들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천해주실 책과 영화가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꼭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